선택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제 레이아웃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거를 저희가 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메모를 하든 필기를 하라고 제가 동아리 활동할 때 이렇게 공지를 해뒀었는데 이건 어차피 영상이니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서두를 시작하자면은 사진이 있고 글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콘텐츠, 요소 막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HTML 문서에서는 각 태그들이 하나하나의 요소입니다. p 태그, 뭐 div 태그, h1 태그, 뭐 이미지 태그 죄다 하나하나의 요소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박스 모델이라는 거가 대충 정리하자면 이런 그림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게 요소고 그걸 둘러싼 패딩, 보더, 마진이란 세 가지가 있는데 차례대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마진입니다. 마진은 요소 주변의 여백 공간이에요. 저희가 막 장사할 때 마진을 남긴다 할 때 그 마진이고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백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요소들 간의 간격을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미지를 처음에 만들 때 위에 이것처럼 이미지들이 붙어 있게 되거든요. 마진을 지정해주면 이미지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여기 보이지 않는 마진에 여백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마진을 지정하는 방법은요. 가장 먼저 앞에 마진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만 쓰거나 2개만 쓰거나 3개만 쓰거나 4개만 쓰거나 이렇게 돼요. 제가 아마 이 3번째를 잘못 적었을 텐데 상하저가 아니라 아닌가? 이게 제가 아마 잘못 적었을 거예요. 상하저 이게 아니 나중에 다시 알아볼 텐데 그냥 상하좌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확인해서 댓글에 달아둘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걸 써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단위는 이제 알아서 지정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예시로 픽셀을 썼지만 다른 단위들을 쓸 수 있다는 거. 여백이 이제 위쪽 여백이 있고 왼쪽 여백이 있고 오른쪽 여백이 있고 아래쪽 여백이 있잖아요. 이거를 따로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방법이라도 밑에 보셨듯이 마진 다시 탑, 마진 다시 버텀, 마진 다시 레프트, 마진 다시 라이트 이런 식으로 일부의 마진만 따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3가지 종류를 소개해드리자면 가장 첫 번째로 픽셀 등과 같은 구체적 수치의 단위 뭐 미터, 센티미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종류고 두 번째로 퍼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퍼센트는 상위 요소의 크기에 대한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p 태그가 div 태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div 태그의 사이즈에 맞춰서 그 퍼센트로 p 태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p 태그가 아무것도 안에도 안 들어있고 그냥 HTML 문서 안에만 떡하니 있다 라고 하면은 50%라고 했을 때 화면의 절반 사이즈가 되게 돼요. 화면이라는 거는 이제 스크린의 사이즈 말고 탭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토라는 걸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오토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뭐 예를 들자면은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 마진에 오토로 하면 얘가 알아서 가운데 정리를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소가 여러 개라면은 이 오토가 좀 잘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를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하시는 편이 좋아요. 다음으로 패딩인데요. 패딩은 요소랑 보더 사이의 여백입니다. 보더라는 건 이제 테두리인데 마진이 바깥쪽 여백이라면요. 패딩은 안쪽 여백입니다. 이게 사진으로 예시를 들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버튼이 하나 있다고 치는데 버튼이 이렇게 글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해요. 글이 꽉 차 있으면 뭔가 조금 안 이뻐 보이고 가독성이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버튼에다가 패딩을 적용하게 되면은 버튼 글씨와 이 테두리 사이에 여백이 생기죠. 이거를 패딩이라고 해요. 예, 이게 패딩이고요. 예, 여기다가 좀 적어놨네요. 예. 한 요소 안에 다른 요소가 너무 붙어있어서 보기 안 예쁠 때 패딩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뭐 컨테이너 안에 요소들의 간격을 서로 떨어뜨려 놓을 때 또 패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더입니다. 보더는 테두리예요. 테두리
테두리입니다. 예, 끝이에요. 그 패딩은 왜 마진처럼 이런 설명을 안 넣었냐라고 하면은 패딩이랑 마진이랑 적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똑같아요. 요 마진이라는 단어를 그냥 패딩으로만 바꿔주면은 패딩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명령어는 이거 쓰시면 되고요. 보더는 정말 그냥 테두리라서요. 이제 굳이 부가 설명하자면은 테두리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버튼 태그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가 있지만요. 저희가 평소에 쓰는 p 태그, 이미지 태그 그런 것들은 보통은 테두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지 보이게 돼요. 그럼 보더는 어떻게 지정하냐? 이 세 부분을 나눠서 하는데요. 띄어쓰기로 구분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보더의 굵기예요. 보더가 몇 픽셀인지 뭐 아까 말한 단위처럼 뭐 그런 거 예, 몇 픽셀인지 그런 굵기를 지정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선의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선의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표시를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안 보이게 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솔리드, 실선입니다. 실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파선이고요. 네 번째는 이중선, 더블 이렇게 이것만 소개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이 난이랑 솔리드만 쓰게 될 거니까요. 이 선의 타입을 두 번째 써주시고 세 번째로는 선의 색깔을 쓰게 됩니다. 이 샵 어쩌고 저쩌고는 그냥 제가 아무 색상 코드나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더를 지정하는 그런 명령어다. 그리고 이제 보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안 써놓기는 했는데 보더도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보더 역시 일부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함축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마진은 바깥의 여백이고 보더는 테두리고 패딩은 그 테두리 안의 여백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지정해놓고 제대로 지정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진은 여백이니까 여백을 사이즈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 그러니까 F12를 누르시면 이 화면이 열리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개발자 도구의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태그들이 보여요. 이 태그의 스타일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 모양의 그림인데요. 각각의 요소에 커서를 올리면은 요 옆에 그 적용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이렇게 바깥에 좀 칠해져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저희가 마진 패딩 보더가 잘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저가 이런 크기로 박스 모델을 지정했다고 합시다. div라는 태그에다가 너비와 높이를 각각 100픽셀씩 준 거예요. 100픽셀씩 줬고 그 다음에 안쪽에 패딩을 10픽셀 줬어요. 그리고 보더를 5픽셀 실선 그리고 까만색 마지막으로 마진 여백이 10픽셀 이렇게 지정을 해준 상태인데요.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고 개발자 도구를 열었을 때 요 div 태그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커서를 올리면요. 밑에 이제 적용이 잘 됐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요소가 100 곱하기 100 그러니까 저희가 옆에 아까 지정했던 것처럼 100픽셀 곱하기 100픽셀로 잘 지정이 됐고요. 여기 패딩 10, 보더 4.667, 마진 10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더를 5픽셀로 지정했는데 왜 4.667이 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 계산 방법이 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걸 지정했을 때 실제로는 조금 어긋나게 지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고려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희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 또 화면 사이즈를 엄밀하게 맞춰야 하는 일은 정말로 실무 들어가지 않고서야 저희 동아리 활동 내에서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모델이 잘 적용이 되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 동아리 수업할 때 냈던 확인 문제가 넘어갈게요. 예, 그러면 박스 모델 설명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